자, 이어서 세 번째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기관의 평가라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기관평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왜 하느냐? 기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또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 그 다음에 책무성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왜 받느냐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관에 내가 왜 평가를 받아요? 나 일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게 평가를 통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평가의 필요성, 그 다음에 기관의 책무성을 통해서 그 평가를 받기 위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관의 평가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전문적 실천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는 게 사회복지기관의 총괄평가입니다. 기관에서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실천 활동에 관한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로서의 활동과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욕구를 충족하게 되었고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정 중에 하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런 목적들을, 과정들을 잘 갖춰서 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오래전에 사회복지 기관들의 문제들이 바로 회계의 불투명성.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은 옛날에 그런 것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현실적인 꿈 같은 일이 있었죠. 허름하게 하는데 퇴근할 때 되면 아주 의리의리한 집으로 들어간다거나 후원금 받아서 기관의 이용자들한테는 이만큼 쓰고 자기를 위해서 이만큼 쓴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모르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회계까지도 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평가의 한 다변적인 부분으로서의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평가의 의의는 뭐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평가는 사회복지 윤리 강령에 입각해서 기관이나 시설에 입소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 제공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서 민간기업, 종교기관 등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운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평가는 일단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윤리 강령에 따라서 그 기관이 윤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바라보는 거고요. 또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많은 그 기관 및 민간 부분의 어떤 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 간의 협조나 아니면 재원들이 다 다양한 방면에서 재원되고 공공조세적인 성격이나 공공재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되고 법에 따라서 아니면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된 결과들을 후원자가 됐든 국가기관에 됐든 알려줌으로써 더 많은 어떤 후원들이나 후원의 정당성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운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은 조직의 사업을 공익적 목적에 만들어 그래서 책무성을 아까 전 시간에 배우면서 공부를 한 거죠.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사업 결과로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업과 조직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차원에서 충실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나아가 평가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복지관의 조직체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물론 복지 서비스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런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또
이런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고 기관의 운영에 목적에 맞도록 더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기관의 운영 목적에 맞도록 해나가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평가의 핵심적인 목적은 기관의 정책 이념과 목적에 맞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가를 점검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복지기관의 사회복지관의 평가 유형은 패튼의 사회복지관의 평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효과성을 평가하는 총괄평가로서 무엇을 실행했는가, 또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천했는가, 또 실행할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었는가,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바라는가에 초점을 두는 총괄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자와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의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첫 번째 프로그램의 총괄평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잘 했느냐, 왜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또 그런 것들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그 삶의 질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했는지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 사회복지사들의 기관들한테 평가를 통해서 잘한 프로그램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지 않도록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개선해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원칙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외국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한 시작이 원조를 받아서 첫 출발은 이루어 사회복지의 시작을 이루기 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가 압축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사회복지관이 잘 적응했는가 하는 것들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평가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어떤 요구, 사회적인 책무성, 책임성에 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평가 목적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평가 목적이 무엇인지, 평가 결과를 어떻게 기관의 운영에 아니 프로그램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사회복지관 및 시설평가 모형이라고 해서 한국사회복지관 및 시설평가에 대한 성과를 반영해서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문 분야에서 밖에서 최대한 열정을 두는 평가 모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사회복지관의 평가 지표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관의 조직 및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 지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또 세 번째가 재정에 대한 관리, 또 네 번째가 프로그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활동, 또 교육문화사업,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꼭 필요한 사업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관이 1980년대 그 복지관에 처음 들어간 게 80년대 후반일 겁니다. 90년대 초반이나. 근데 그 기존에 있던 기관들하고 달리게 보통 이제 천안만 해도 주공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빈민촌들이 구성이 된 좀 어려운 그 지역사회가 만들어지니까 그 지역사회 안에 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그 다음에 어려움들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만든 가족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 보호사업, 조직활동들하고 교육문화, 어린이들이나
영유아에 대한 교육들도 하고 있고요. 특가서 지금 6단지나 7단지 같은 그 저소득 가정들도 꼭 어르신들이 많이 나이 자신 어르신들 많이 계신 아파트 있는데 그 지역사회 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는 도시락, 반찬 배달, 푸드뱅크 사업들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역사회 복지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5가지의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총체적인 사회복지관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설평가 모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 있고 평가를 통해서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 선순환, 그다음에 부정적인 피드백, 부정순환들을 다 기관에 같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의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인 평가 또한 기관의 더 발전을 위한 방법들로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필요 없는 건 없애고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는 어떤 과정들을 하기 위한 평가 모형들을 만드는 거죠. 왜 만드냐? 이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기관들이 보통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혼합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국가는 재정 지원들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이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기관을 평가할 때 각 그 평가위원들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또 평가 방식이 틀려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할 때 기준이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등수를 매기든 아니면 우수 평가를 받든 뭐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 기관별로 이견이 없으실 텐데 지역사회마다 평가 기관이 다르고 평가자가 다르면서 평가 기준이 틀려서 평가 지표가 틀려서 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생겼거든요. 이게 올바른 평가냐? 우리 수긍한다, 수긍하지 못한다라는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전문가 집단에서 학계에서 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뭐 무슨 사회복지기관 평가 최우수 평가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이제 동일한 평가를 전국에서도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를 위한 지표들을 만들어서 이제 평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또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이나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수긍하고 자기네들의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들을 수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로 개발되고 모형으로 제시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의 시설 평가를 하고 시설 평가라는 게 뭔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여전히 평가 지표,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또 평가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확보 문제, 평가 관련 예산 확보 문제, 또 평가를 누가 할 거냐 평가 주체에 대한 문제, 또 인센티브 등에 대한 문제들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되어 있는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첫 번째,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평가를 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스트레스. 평가제도 자체가 과연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평가제도에 있어서 평가 결과의 타당성, 그 다음에 평가에 변별력이 없다라는 것이 그 다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 수행 과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시설 간 평가위원회 차이가 있다, 편차가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언급된 개선 방안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온 개선 방안을 보면 첫째가 사회복지평가제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복지 서비스 상향의 적절성 문제의 인증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들을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평가를 하는 방법들, 상향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문제를 해줘야 되고, 그런 걸 인증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윤리 강령에 따라 도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윤리 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윤리 강령에 따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회복지사들이 왜 사회복지사죠?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들의 욕구를 사정해서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기관 내에서 할 수 없는, 기관에서 하지 못할 일들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해야만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해줘라는 거죠. 제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기관의 원칙에 맞지 않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평가제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대안과 전략 세우기. 평가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또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올바른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지,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전략을 세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좀 더 필요하다. 현재와는 좀 다른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평가에 대한 옵션은 결정할 때 따라야 될 표준을 제공해야 되는데, 질적인 우수성, 책임감의 공유, 형평성과 공정성, 포괄성, 전문성, 정보 전달의 의사결정, 진정성과 신뢰성, 또 적절한 재원과 직원 개발, 장기 계획을 통한 향상된 학습 결과, 지역사회 관계 등 특히 표준은 불균형 평가, 즉 정확하고 실현 가능하지만 유용하지 않은 평가, 또는 유용하고 정확하지만 비윤리적이고 실현이 불가능한 평가를 만드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책에 있는 교재를 통한 공부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제안서를 만드는 방법, 또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방법, 또 잘 만들어져 있는 다른 어떤 기관의 제안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